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8월의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7월 한 달 동안 뉴욕 증시는 그래도 기업들, 빅테크주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마지막 거래일까지 상승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7월 한 달간을 본다면 주요 지수들이 상승률이 2년 만에 최대치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걱정을 떨쳐버리기는 어려운 건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이를 키울 때는 몰랐는데 정신없이 키우고 돌아보니까 그때가 좋았더라. 네. 사실 7월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워낙 실적이나 이슈들 체크할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고 돌아보니 괜찮았었네 라는 걸 실감을 했습니다. 자, 뉴욕장 어땠는지 마지막 거래일의 흐름과 또 시장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 주신 대로 2년 만에 최고의 한 달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7월에만 12% 상승했고요. S&P 500도 9% 이상 올랐는데요. 이 S&P 500의 9% 상승 7월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역대 세 번째로 좋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7월에 빅테크 7 종목들도 전원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20%, 알파벳, 아마존, 애플 등의 종목들 모두 분위기 괜찮았죠. 7월 마지막 거래일 뉴욕장 모두 다 상승이었고요. 발표되는 지표들을 봤을 때는 왜 올랐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표 자체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물가 참고를 가장 많이 하는 데이터죠. PC 물가 지표도 여전히 높은 수준 40년의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시카고 PMI 같은 경우는 예상이 56이었는데 이를 크게 하회하면서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이 되겠는데요. 하나씩 특징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아침에 애플, 인텔, 아마존 실적을 시간 외에서 전해드렸었죠. 그들 종목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무려 10%나 상승했는데요. 프라임 고객 지출이 늘어났고요. 아마존이 올라가면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를 같이 끌고 갔습니다. 애플도 호실적으로 3% 이상 올라가며 애플은 애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아이폰으로 전환하는 사용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점, 여전히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것을 확인받은 듯 했습니다. 반면에 인텔은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실적 가이던스도 좋지 못했고요. 8% 이상이나 떨어졌습니다. 인텔과 PC와 서버 칩 경쟁을 하는 AMD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감의 주가 상승 확인이 됐죠. 인텔의 시총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쪽에서는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또 역대 최고 실적을 내놨어요. 그리고 정유사들이 투자를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등장을 했고요. 유가가 뛰었고 에너지주가 모두 강세였죠. 이 내용들이 과연 오늘 우리 장엔 어떻게 반영이 될지 보셔야 되고요. 아마 애플과 아마존은 이미 지난 금요일에 조금의 선반영은 되어 있을 겁니다. 함께 체크하시죠. 자, 국내에 대해서도 돌아보니 꽤나 증시 흐름이 괜찮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죠. 골드만삭스에서는 코스피 조금 더 오를 수는 있는데 오르고 나서 빠질 수 있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시에 베어마켓 랠리 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 반등하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두들 30에서 60% 정도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번 크게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7% 정도 코스피가 올라왔으니까 빠질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지켜봐야겠죠.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 흐름들을 살펴봤고요.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어서 오늘 이것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로봇 관련한 주식들인데요. 7월에 미국에서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ABB라는 종목이 모두 다 올라섰습니다. 상승률 각각 28%, 16%.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 업체인고 하면 공장 자동화나 산업 자동화 로보틱스 관련 업체입니다. 이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실적 내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증권가 평이 산업 내에서 로봇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조짐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싶어 다른 글로벌 기업의 흐름은 어떤가 싶어 정리를 해봤는데요. 넘겨보시면
바로 일본의 로봇 부품사들도 덩달아 올라왔습니다. 일본의 굵직한 로봇 부품사가 한 4-5개 있는데요. 다 7월에 좋은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대표적인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는 7월에 27%, SMS도 7월에 18% 일본에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때마침 이런 종목의 흐름을 체크하고 있던 찰나에 하나증권에서 로봇 리포트를 또 냈더라고요. 인구 고령화가 나오고 있고 결국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로봇 시대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로봇 관련 주식을 투자할 때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단기 쪽으로는 로봇 부품, 중단기는 협동 로봇, 그리고 중장기로는 자율주행 기반 로봇입니다. 이쪽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로봇 부품 쪽에서는 타픽,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을 꼽았습니다. 일단 SPG 같은 경우는 감속기 부분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도 하네요. 이들의 시세들 앞으로 한번 관전 포인트에 넣어놓고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시간 외까지 달궜던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었죠. 네, 맞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교육주가 급등했는데요. 사실 교육주가 올라서 또 원격 교육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우선은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 시간외에서는 10%가 상한가인데 상한가로 마감을 짓는 모습, 그리고 일부 교육주들 강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어떤 이슈였는지 볼 텐데요. 아무래도 민영 앵커는 좀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은 부분이죠. 네. 이제는 만 5세부터 초등학교를 간다 이런 뉴스가 도배가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요. 교육부에서는 만 5세 초등 취약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현행의 과정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진입 연령을 기존의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하향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그런데, 아이가 네. 요때 당시에 딱 걸려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을 올겨울에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렇네요. 그런데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이슈를 보면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또 이견 차이를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요.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76년 만에 교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이슈 자체가 공론화가 됐던 것도 아니고 새 정부의 공약으로 거론됐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이게 시행이 돼야 하는데 이견차가 큰 상황입니다. 진통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에게는 좀 더 교육이나 돌봄으로써 나올 수 있는 격차를 해소해주겠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를 일찍 들어가고 사회에 빨리 나가고 결혼이나 출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교육계에서는 아이들의 인지나 정서, 좀 적응하는 부분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입시나 사교육 경쟁을 더욱더 치열하게 만들어서 교육의 양극화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교사의 수급이나 교실의 확충 같은 문제, 또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에 가야 할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간다,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1일, 오늘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라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듯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량 강화라는 말이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의 총 38개국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보시면 만 6세,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듯이 무려 26개국이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고요. 만 5세, 만 4세에서 5세 이 정도도 총 4개국, 거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의무교육은 6세부터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나라와 그리고 일부 국가들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100년지기 교육정책을 너무나 지금 성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수급과 학교의 공간 부분을 고려를 해서 4년간 25%씩 입학연도를 앞당겨서 입학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2025년에는 2018년 1월생부터 2019년 3월생까지가 함께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나이를 나누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형, 언니, 누나, 오빠라고 불렀던 친구들과 같은 학년이 되는 거고 친구였던 아이들이 동생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복잡하네요. 네, 또 취약 대상도 40만 명, 36만 명, 33만 명, 31만 명, 그리고 2029년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학령 인구 절벽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의견차도 크고 앞으로 좀 우려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쉽게 시행이 될 거다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못하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시고요. 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슈 말고도 온라인 교육주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은 바로 이거겠죠. 코로나19의 재유행 현황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10만 명대를 훌쩍 넘었다가 좀 최근 들어서 8만 명대 그리고 7만 명대까지 일단은 떨어지면서 더블링 추세가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8월 초에 휴가철 절정기가 재유행에 분수령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7일에 정부에서는 학원의 원격 수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봤던 비단 우리가 교육의 정책이 바뀐다 이 부분만으로 온라인 교육지를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또 확실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주를 단기적인 이 뉴스만 보고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어떻게 봐야 될지 만약에 투자해도 된다면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관련한 교육주들을 둘러싼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보여준 건 지난 금요일에 이슈였단 말이죠.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전략 챙기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또 돌아온 에너지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방 안에 코끼리, 방에 코끼리가 있으면 누구도 무시하기 힘들죠. 안 보려고 해도 자꾸만 보일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유럽의 경기 침체, 에너지난, 신재생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경기 우려가 나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유럽에서 요즘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부진한 가운데요. 과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 독일이 지켜냈었습니다. 초우량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독일 경제가 많이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지금 소비심리 지수를 보시면 코로나 때 충격보다 더 크게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독일에서는 겨울에 월세 계약 해지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혹은 가로등을 꺼야 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름에는 에어컨을 돌리다가 좀 에너지원이 부족하면 다른 걸로 대체가 되는데 겨울에는 거의 다 난방이 도시가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 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월세 계약 해지 금지를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독일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독일이 이러니 다른 국가는 더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세계는 지금 에너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주 내내 전해드렸었던 미국의 신재생 혹은 친환경 관련한 에너지 지원법인데 사실 화석 연료도 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주요 골자는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를 해준다. 혹은 신재생 관련한 공장을 가동할 시 혹은 가정용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할 시 세액 공제를 해준다였죠. 그래서 미국장에서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갑니다. 자동차만 봐도요. 그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 인해서 전기차 보조금 확대안이 얘기가 됐고요. 결국 테슬라, 포드, GM 등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경기 침체에도 자동차는 견조할 거야. 왜? 가격을 잘 올렸고 과거에는 소비 심리가 꺾일 때 자동차 수요가 타격을 받았으나 지금은 코로나로 수요가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재고 안 쌓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올라간다라는 쪽이고 다올투자증권에선 GM 포드 밸류체인 봐야 되고 현대차 기아도 수혜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국내 관련한 밸류체인 업체들 금요일부터 조금씩 움직임 보였는데 체크하시고요. 태양광 쪽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정책, 실적, 수요가 다 맞물렸습니다. 인페이즈 에너지부터 퍼스트솔라까지 호실적 내놓으면서 태양광 종목들의 급등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인플레이션 감소법으로 인해서 가정용 태양광 설치가 늘어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썬노바나 썬런 등의 종목들은 하루 사이에 30% 가까운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중간선거 앞두고 공화당에서는 경기 침체 죄목을 바이든에게 자꾸 물을 것 같은
같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피해가려면 결국에는 신재생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게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영향 속에 한국의 태양광주도 같이 올라갑니다. 하나솔루션부터 현대에너지솔루션 주가 강세 보이죠. 현대에너지솔루션 실적이 가히 놀라웠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 23% 올랐고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도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실적 가늠하기 어렵다, 좋을 거다라는 의견이 모입니다. 해외 IB에서도 하나솔루션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고요. 신재생 내에서는 당연히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풍력도 자리하고 있죠.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 저희 개장전 성공전략 공략주였습니다. 그날 하루 사이에 상한가가 이뤄졌고요. 동국 SNC, CS 베어링, CS 윈드 등의 종목들 모두 강세였죠.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해상풍력 시작한다라는 얘기도 들려오면서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습니다. 다만 신재생 장기적 방향이야 우리 다 알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익을 또 챙겨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오늘 잠시 후에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안 가나 짤막하게 보면 LG 이노텍이 8거래일 동안 상승했어요. 10% 정도 올라왔는데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목표가 48만 원 보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CLSA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한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상방으로는 불명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언더퍼폼 의견을 냈고요.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해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비책 세우시고요. 또 하나 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소식은 아마 예전에도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한화그룹이 또 떼고 붙이고 이렇게 한국판 로키드 마틴의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인데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 한화에서 물적 분할된 방산 부문 그리고 100% 자회사 한화 디펜스를 흡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육해공 방산 산업을 통합해서 2030년까지는 글로벌 톱10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관련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금요일 정교장에서 20% 가까이 올랐고 일부 한화라는 이름을 붙인 종목들은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과연 시세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공략주였기도 했기 때문에 시간 된다면 AS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여러 이슈 담았습니다. 8월장 첫 번째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리 8월에 대한 전망해보죠. 최근 들어서 시장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유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런 소개 멘트 부담스러우시죠? 요즘 다 오른다고 해가지고. 일단 워낙 최근에 말씀 주신 시장 흐름이 딱 그 플로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8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전 8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완만한 상승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어쨌든 우리가 오해를 했든 안 했든 금리 인상이 약간 둔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약간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배드앤 굿이라고 어쨌든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투자 심리는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업 실적. 물론 이제 지난주까지는 너무 좋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좀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워낙에 눈높이에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저는 시장에는 나쁘지 않다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단 외국인들이 7월 한 달만 주식을 물론 이제 코스닥은 좀 매도가 나왔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2조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얼마 만에 매수가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기조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수급이 지금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게 환율도 물론 만족스럽진 않지만 약간 이제 달러가 조금 약세로 전환되는 부분들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실적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뭐 2,500포인트 이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대형주 장세의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좀 올라온다라면 이제부터는 좀 현금화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금화 하신 다음에 다시 재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500포인트 이상에서는 일정 수준의 선을 그어 놓고 나서 무너진다라면 일단은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한 2주간은 시장의 완만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대형주 중심의 대응이고 이익을 조금 챙겨가는 관점으로 네.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를 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AS 하고자 하는 게 신재생 관련주예요. 네. 저희 시간에 워낙 많이 얘기를 나눠봤었고 말씀 주셨던 종목 내에서 뭐 OCI도 지난 금요일에 6% 뛰기도 했고요. 신재생에 대한 의견도 이익을 챙기자일까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워낙에 지난주에 좀 많이 올라와서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은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그 조맨치 의원까지도 지금 에너지 법안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부는 이 바람이 지금 이 러시아, 중국 뭐 이런 국가들이 기세등등한 게 결국 에너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 원전이든 수소든 태양광이든 뭐 천연가스든 뭐든 에너지 강국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그 에너지 강국 운동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이것은 뭐 미국뿐이 아니에요.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또 이제 이제 여름이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덥긴 하지만 가을,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직 에너지 뭐라 그럴까 공급 자체가 불안전성이 해소된 건 아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관련된 섹터는 좀 추가적인 상승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가파른 상승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지만 또 일정 수준 이하로 그 손절가를 정해놓은 다음에 지지선이 많이 무너진다라면 일단은 현금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익을 조금씩 챙겨 나가되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보인다. 그래서 그 이익을 어떻게 챙길지 스스로 좀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석탄 사업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정치 활동을 하는 조맨친 의원까지 이쪽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것은 뭐 분위기가 네.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건 자명한 것 같습니다. 잘 AS해 주셨고요. 그 내용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로봇 관련한 종목들 이건 그냥 저의 뇌피셜 느낌이에요. 사실은 종목을 보다 보니 교집합이 걸리네 라는 네. 느낌으로 지금 딱 짚어보고 싶어서 전략을 요청드렸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한 의견 어찌 가져가시오? 뭐 로봇 시장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연초에 삼성이 품을 한번 열었었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군이 많이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다 할 뭐 이슈들은 없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뭐 삼성, LG, 뭐 현대 등이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관련 섹터도 같이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일단은 그 정부가 얼마 전에도 그 전 몰랐어요. 이 로봇이 인도로 다닐 수 없다라는 거를. 예,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을 얼마 전에 시험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딜리버리용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특정된 건물 안에서라든지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개인 사유의 지역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이 공공 도로에서는 돌아다닐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개편이 되면서 조금 더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산업 현장에서도 지금 로봇을 많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좀 자동화되는 것도 있고 또 좀 위험한 일을 기피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규제도 좀 완화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뭐 조선소에서 로봇 활용도가 좀 높아질 수 있고 일반 산업 현장에서도 로봇 활용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또 실생활에서 요즘엔 자주 보실 거예요. 일반 식당에서 간단한 음료라든지 저 몇 번 배달 받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배달해주는 로봇 서비스. 근데 이제 이게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뭐 전 보지 못했는데 뭐 냉면 같은 경우도 로봇이 이렇게 제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로봇의 월 사용료가
한 5, 6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된다라면 관련 시장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큐렉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은 추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상장된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실적이 좀 나오고 핵심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아직까지는 좀 산업용 로봇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증권에서 SPG랑 레인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탑픽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겹치네요. 지켜보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교육주 가겠습니다. 네. 피곤하시겠어요. 모든 섹터를 다 아셔야 되니까 사실 지금 초등학제 개편 이슈와 또 재택 수업 관련한 이야기 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슈는 뭐 좀 통과될지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어찌됐건 교육주가 시간 내에서 강세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날 수는 있어요. 어찌 보십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의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원격 수업을 좀 권고한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방학 기간이니까요. 일단 개학을 앞두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반 사교육 학원가에서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지 않아요. 저희 애 같은 경우도 그 재작년에는 온라인 수업을 좀 했거든요.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 근데 작년에는 그렇게 심해도 온라인 수업을 안 했어요. 아무래도 좀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을 줄까?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도 온라인 교육주들 실적이 엄청 좋아졌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엄청 확산되는 게 아니라 좀 일단 지난주만 본다면 약간 둔화되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은 좀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오히려 이제 학제 개편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저희 둘째도 여기에 좀 포함이 돼서 저도요. 주말에 와이프랑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좀 와이프랑 저랑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사교육이 커지는 게 그 나이 때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대학을 입학했을 때 그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거고, 또 이제 한 살 차이가 큰데 그게 좀 일찍 좀 입학을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러니까요. 사교육을 좀 따라가야 되니까, 언니 오빠를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교육 시장이 좀 커지지 않겠냐는 것인데, 글쎄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올라온다라면 좀 매물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비중을 줄여놓고 다시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릅니다. 일단 교육부의 의견인데 어찌 될지 상황을 봐야 되겠고요. 굉장히 뭐 비판의 목소리도 꽤나 많은 걸로 지금 언론상에서도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상황 지켜보죠. 일단은 반등시 비중 축소 의견으로 좀 보수적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익스픽으로 가볼게요. IT 프리미엄 제품이 쏟아진다. 최대 수의 반도체 관련주. 이런 거 좋아요. 최대, 막 쏟아져 이런 키워드. 네. 제목을 좀 핫하게 잡으셨네요. 네, 어쨌든 저는 증시는 좀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처럼 모든 섹터,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섹터에서도 종목별 좀 옥석 가리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IT 반도체 쪽은 당연히 좀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지만 어느 쪽이 올라가느냐죠. 결국엔 저는 시스템 반도체 쪽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쪽 시장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삼성전자가 실패한다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지켜본다라면 가온칩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 그리고 ARM 관련해서의 최대 협력사로 선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 제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트북도 보시면은 뭐 디스플레이가 뭐 3K, 4K, UHD라든지 뭐 이렇게 적용되는 게 많이 있고, 또 뭐 차량용 디스플레이 혹은 차량용 반도체 이런 수요들도 계속해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쁘게 도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요를 보여주고 있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특허라든지 또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반도체 지원 법안이 통과가 되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미국 관련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유럽도 이런 흐름들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온칩스의 어떤 매력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회사가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근데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다라면 또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도 관심도가 좀 나온다라면 전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3만 잡고 원. 있고 손절가는 2만 4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분할 매수해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3만 원 기억하겠습니다. 짤막하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AS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금요일에 핫테코 네.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그룹의 육해공 방산이 모두 모인다라는 네. 거였는데 저희가 수익률이 한 27%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요? 더 끌고 가야 돼요? 뭐 마찬가지로 좀 급등세 나왔고 근데 지금 방산주들이 다 좋은 흐름들이에요. 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이 아니라 뭐 LI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모두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산이었어요. 네. 그 워낙 방산주 많이 얘기해 주셨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 그룹 자체가 이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이제 모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자면 너무 급등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1분 시간이 더 있어서 LG 이노텍도 네. AS 부탁드려도 돼요? 앞서 CLSA 측에서 목표가를 지금 전일 종가 대비해 낮게 내놨어요. 네. 보수적으로도 의견이 나왔고 신한금투에서는 48만 원 막 엄청 세게 지르기도 했고요. 네. 어느 쪽에 보게 두세요? 저는 뭐 LG노텍은 박스가 상단 이상 가기에는 좀 쉽진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40만 원 언저리 온다라면, 그러니까 조금 비중을 줄여놓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 관련 이슈도 있고 다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오늘 이렇게 그 전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막 2,600, 2,700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이상 올라온다라면 그 다음 지지선 확인하고 갈 때가 진짜 100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38만 원, 뭐 9만 원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비중을 단기적으로 줄여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방향 속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이익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주고 계셔요. 말씀 주신 종목들로 수익이 나셨다면 그걸로 또 이익을 챙겼다가 다음 스텝을 같이 한번 호흡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창희 대표와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